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 솔직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주변 바다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하고도 다소 섬뜩한 과학적 미스터리거든요. 최근 들어 바닷물 온도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바다가 왜 이렇게 끓어오르다 못해 때로는 꽁꽁 얼어붙을 듯 차가워지는지 궁금하셨다면, 자,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되는 자료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해설은 2023년 수산해양과학 저널에 발표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후변화가 한국 해역의 여름과 겨울 해수면 온도에 도대체 어떤 장기적인 패턴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훑어볼까요? 1장 논문 소개 및 연구 목적을 시작으로 2장 한국 해역의 수온 이상, 3장과 4장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극단적으로 변한 원인을 차례로 짚어보고요. 마지막 5장에서는 이게 우리 양식업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입니다. 논문 소개 및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표. 연구진은 대체 왜 이 거대한 바다의 온도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다를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잖아요. 해양 열파, 즉 바다의 폭염이 덮쳤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양 한파가 찾아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바다가 마치 심한 조울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양극단의 온도 변화를 겪는 복잡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라는 말 하나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어서 2장 한국 해역의 수온 이상 전 세계 평균을 넘어서다입니다. 지난 55년치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연구진이 정말 눈을 의심한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6입니다. 여러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2.6배나 빠릅니다. 전 지구적인 해양 온난화 속도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버린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 포인트죠. 우리 바다가 유독 더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온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2010년대 이전만 해도 바다 온난화는 주로 겨울철 온도가 오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름철 온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바다의 온난화를 아주 격렬하게 주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판도 변화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바로 이 숫자 3.9가 말해줍니다. 2010년대 이후로 여름철의 수온 상승 추세가 겨울철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불과 10수년 만에 여름 바다가 그야말로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해버린 셈이죠. 바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름이 극도로 뜨거워진 이유, 고장난 자연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아니, 대체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이례적으로 뜨거워진 걸까요? 논문은 여름철 극한 폭염을 일으키는 1급 수배자로 대만한류를 지목합니다. 대만한류는 한국 주변 바다, 특히 동해 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실어 나르는 주요 해양 여론인데요. 문제는 이 해류가 최근 들어 출력 제한이 풀린 거대한 히터처럼 작동하면서 뜨거운 물을 우리 바다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3년간 대만한류가 실어 나른 바닷물의 수송량 데이터를 쫙 뽑아봤더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겨울철 수송량 증가폭이 0.34인 반면 여름철 수송량 증가폭은 0.63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마다 엄청난 부피의 뜨거운 물이 한국 해역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온을 수직 상승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4장, 북극 해빙과 겨울 한파. 아이러니한 깊은 빙하기입니다. 여름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럼 겨울은 또 왜 이럴까요? 다들 온난화라면서 왜 겨울엔 유독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지 한 번쯤 궁금하셨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냉동고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거든요. 점들을 하나씩 이어보면 소름 돋는 연쇄 반응이 보입니다. 첫째,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둘째, 북극에서 증발한 수분이 대기를 타고 쭉 이동해서 시베리아에 엄청난 눈을 뿌리죠. 셋째, 이 눈 덮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무시무시하게 키우게 되고
결국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동아시아 바다의 잔혹한 해양 한파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확실한 변곡점이 보입니다. 2002년 이전만 해도 사실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는 계속 약해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기후 시스템에 급격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008년 이후로 약해지던 동아시아 겨울 계절풍의 기세가 딱 멈추더니 반대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미친 듯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기와 해양의 복합적인 펀치에 맞아서 우리 바다가 매우 위험한 양극단의 기후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상 데이터를 보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극심한 한파 발생 일수와 폭염 발생 일수가 둘 다 동시에 급증했거든요. 여름엔 대만한류 때문에 타는 듯이 뜨겁고 겨울엔 북극발 한파 때문에 꽁꽁 얼어붙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양식업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현실 세계의 막대한 비용.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기후변화 메커니즘들 사실 그냥 딱딱한 논문 속 그래프로 끝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식탁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2,363억 원. 이 무거운 숫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딱 11년 동안 한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연안 양식업이 입은 피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피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쪼개서 분석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 엄청난 피해액의 무려 53%가 바로 해양 열파, 바다의 폭염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리고 11%는 꽁꽁 얼어붙는 해양 한파 때문이었고요. 태풍 같은 나머지 기타 재해가 3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내내 분석했던 이 극단적인 조울증 같은 수온 변화가 전체 양식업 피해의 거의 3분의 1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환경이 너무 빠르고 너무 가혹하게 변해버린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이처럼 우리 바다의 온도를 극과 극으로 찢어놓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의 연안 식량 자원을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다의 경고는 이미 차트와 숫자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